여기 한 여자와 한 소녀가 있습니다. 모녀로 보이는 둘은 눈이 펑펑 내리는 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소녀는 자신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소식을 급하게 전하는 뉴스를 바라보며 불안한 듯 여자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고 함께 기차에 오르기 시작하죠. 두 사람은 어째서 다른 사람들에게 죽은 척을 하면서까지 신분을 감추는 걸까요? 그리고 여자는 어째서 소녀의 엄마라는 말에 마치 넋을 놓은 듯 바쁘게 소녀에게로 향하는 걸까요? 2023년 칸 영화제에서 한 일본인이 영화 몬스터로 갑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작가의 이름은 사카모토 유지인데요. 오늘은 그 작가가 스스로의 존재를 강렬하게 알린 초기작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드라마는 세상에 공개된 뒤 일본은 물론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았는데요. 가치를 알아본 이들은 발빠르게 판권을 구매해 자기 나라 문화에 맞게 리메이크했고 주인공 소녀를 연기한 배우 아시다 마나는 그해 일본 드라마 아카데미상 특별상과 신인상을 수상하며 천재 아역 배우의 탄생을 알렸죠. 이야기가 다소 어둡게 느껴져서 보지 않으시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이유로 보지 않기에는 너무나도 명작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칸 영화제 갑본상을 수상한 작가의 대표작으로도 불리는 작품, 그 중에서도 가히 최고라 평가받는 일화는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을 뒤흔든 문제작, 그럼에도 세상을,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본 드라마 마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수한 조류학자였던 여자 나오는 그날도 철새를 관찰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째서인지 새를 좋아한 나오는 새를 더 깊게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까지 나왔는데요. 안타깝게도 대학원 연구실이 폐쇄되며 갈 곳을 잃었고 나오는 먹고는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에 취직했죠. 나오는 어린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직장에도 직장 생활에도 그리 만족하지 않는데요. 그러던 중 2반을 담당하던 교사가 입원하며 자신이 자리를 메워야 할 처지에 놓이고 그렇게 임시 담임교사로서 2반을 맡게 됩니다. 교사 미우라는 나오에게 제안합니다. 안뜰에서 키우던 오리가 죽었으니 오리를 위해 편지를 쓰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이죠. 나오는 교사의 제안이 탐탁찮지만 그럼에도 조언대로 수업을 진행해봅니다. 그러던 중 맹랑한 한 꼬맹이 레나와 마주하죠. 레나는 글을 쓰기 싫다며 편지 쓰기를 망설이고 나오가 왜 편지를 쓰기 싫은지 물어보자 죽은 오리는 편지를 읽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심지어 레나는 나오에게 되려 묻습니다. 왜 죽은 걸, 땅에 묻은 걸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냐고 말이죠. 나오는 레나의 태도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교사들에게 레나에 대해 물어보는데요. 소식을 들은 교사들은 레나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인 탓인지 가끔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전하고 그렇게 나오는 레나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레나의 엄마 히토미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정규직도 아닌 아르바이트인 만큼 출근 시간 조율이 비교적 자유로울 텐데도 불구 어째서인지 엄마는 레나가 하원하는 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레나는 하원과 동시에 엄마와 작별 인사를 하며 자신의 동의 없이 버려진 소중한 물건들과 마주하죠. 레나는 속상하지만 그 마음을 엄마 앞에 굳이 드러내진 않습니다. 대신 레나는 곧바로 구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레나는 구두의 주인, 엄마의 남자친구인 마사토가 두려운 것입니다. 백수인 마사토는 언젠가부터 엄마의 집에 눌러앉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게임을 즐기고 기분이 안 좋을 때면 평소 나오를 흠모하던 남자는 나오가 초등학생을 가르치기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남자는 나오에게 교수님을 설득해볼 테니 대학교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죠. 나오는 그의 뜻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어쩌면 조만간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앞으로는 정말로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고 기대합니다. 나오는 들뜬 마음을 품고 집으로 걸어가는데요. 그런데 그때 우체통 앞을 홀로 서성이는 레나를 발견하죠. 저녁 8시가 넘은 아이가 다니기엔 다소 위험한 시간. 나오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는 척을 해야 하나 망설이는데요. 레나는 볼일이 끝난 듯 곧 자리를 뜨고 나오는 아마도 별일이 아닐 것이라 짐작하며 가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뒤 창문 너머로 레나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오에게 다가오죠. 아이와 대화하는 것이 어색한 나오는 가능하면 레나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레나는 엄마에게서 저녁밥 돈을 받았다며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500엔을 꺼내고 크림소다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오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보물인 좋아하는 것 노트를 소개하죠. 레나는 좋아하는 것 노트를 읽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빙빙 도는 의자, 굽어있는 언덕길, 해바라기 씨를 먹는 스즈. 그리고 목록을 읽던 중 레나는 생각이 났다는 듯 곧바로 햄스터 스즈에게 달려가 과자를 주고 나오는 그렇듯 스즈에게 밥을 주는 레나를 바라보다 레나의 몸에 든 푸른 멍을 발견하죠. 다음날 나오는 레나의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나오는 곳 레나가 양호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호실로 달려가는데요. 양호 선생님은 교사들에게 레나가 영양실조일 수도 있다는 소식을 알리고 레나의 몸에 난 멍과 상처를 눈여겨본 미우라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께 다가가 레나의 상황을 보고하죠. 미우라 선생님은 눈 오는 날 레나가 현관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걸 본 학생도 있다는 증언을 곁들여 레나의 몸에 난 여러 멍과 상처 그리고 어머니가 교제 중인 남성과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로 추측건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장 선생님은 가능하면 일이 커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때문에 미우라 선생님에게 정황이 확실해야 한다고 설득하며 돌려보내려 하죠. 하지만 미우라 선생님은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 판단. 담임 선생님인 나오와 함께 레나의 집을 방문해보기로 결심합니다. 나오는 웬만하면 남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일까요? 레나는 신경 쓰이죠. 나오는 미우라 선생님을 따라 레나의 집으로 향하는데요. 집에는 아무도 없는 듯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고 두 사람은 아쉽지만 오늘은 그만 학교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집으로 돌아오는 레나와 레나의 엄마와 마주치죠. 나오는 레나를 보자마자 두 사람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짐작합니다. 어머니는 어째서인지 미우라 선생님의 눈길을 피하고 바로 전날까지는 눈이 멀쩡했던 레나가 안대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웬 눈길이 느껴져 돌아보니 문을 두드릴 땐 어떤 낌새도 없던 레나의 집에 웬 남자가 서 있습니다. 미우라 선생님은 지금 레나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 어머니께 동거남에 관해 자세히 물어보는데요. 엄마를 보호하고 싶었던 걸까요? 레나는 일부러 화제를 돌리고 선생님을 피해 어머니와 함께 요요히 집으로 들어가죠. 미우라 선생님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나오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저거 연기라고 말이죠. 그리고 학대받는 아이들은 어째서인지 꼭 부모 편에 든다고 덧붙입니다. 미우라 선생님은 갑갑한 마음에 이번에는 아동상담소로 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추측한 시나리오, 즉 외로운 어머니는 연인이 떠날까봐 두렵고 때문에 아이를 학대하는 남성을 방관하거나 때로는 가담했을 것이라 주장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상담사는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움직이기 어렵다고 말하고 가능하면 못 들은 척하려 합니다. 나오는 미우라 선생님이 교장실과 상담소, 집 등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애쓰니 그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열혈 교사일 것이라 짐작합니다. 때문에 이후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미우라 선생님이 해결해 줄 것이라 짐작해 상황을 곁에서 바라만 보는데요. 안타깝게도 나우의 바람과 달리 미우라 선생님은 자신의 즐거움을 뒤로할 만큼 열정적이진 않았죠. 어른들의 방관 속 레나는 오늘도 마사토와 단둘이 집에 남았습니다. 레나는 마사토가 씻는 사이 집을 두리번 둘러보는데요. 그러던 중 과자를 하나 발견하고 혼신의 힘을 향해 뜯으려다 그날 밤 일을 마치고 돌아온 히토미는 거실 중앙에 덩그러니 놓인 거대한 쓰레기를 발견합니다. 마사토에게 이게 뭐냐고 묻자 마사토는 킥킥 웃으며 쓰레기라고 답하죠. 히토미는 불현듯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급하게 봉투를 풀어보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레나가 들어있습니다. 레나는 놀란 엄마에게 빙긋이 미소 지으며 숨바꼭질하던 중이었다고 답하죠. 하지만 히토미도 바보가 아닙니다. 히토미는 자신이 없는 사이 학대가 있었음을 눈치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 당장 이 순간을 모면하고 싶다는 욕구에 상처받았을 아이를 달래거나 보호하지 않고 아이를 내보내는 쪽을 선택합니다. 한편 나오는 다시 한번 대학 연구실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환영하셨다는 어쩌면 곧 취직이 될지도 모른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죠. 그런데 어째서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오는 다시 한번 우체통 앞을 서성이는 레나를 발견하고 이번에는 급하게 레나에게 달려가 사정을 묻습니다. 레나는 지난번 카페에서 만났을 때 우체통이 소원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우체통 앞을 서성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우체통이 소원을 들어줄 리가 없죠. 나오는 지난 실수를 곱씹으며 레나를 이대로 집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다고 판단,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요. 레나는 스즈에게 비스켓을 주고 싶다고 말하며 비스켓을 먹어도 되는지 나오의 허락을 받고 잠깐 눈치를 보다 스즈에게 주고 남은 비스킷을 残ったから食べよっかな。 허겁지겁 입안에 쑤셔 넣습니다. 나오는 레나가 분명 학대를 받고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이대로 돌려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짐작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아이에 관심도 없던 나오가 갑자기 아이를 잘 돌보기도 어렵습니다. 나오는 레나에게 솔직하게 너랑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데요. 그러자 레나는 나오에게 좋아하는 것을 말하면 된다고 알리고 나오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벌써 눈치챘다며 싱긋 웃죠. 그렇습니다. 레나는 나오의 방에 놓인 여러 책 그리고 소품을 통해 나오가 새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빠르게 알아챘습니다. 나오는 그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새 이야기를, 특히 철새 이야기를 레나에게 나눕니다. 철새는 아무 길도 없는 하늘을 나는데도 불구 결국에는 제대로 목적지에 도착하죠. 레나는 나오가 알려주는 철새 이야기가 재미있는지 나오의 이야기에 푹 빠진 채 설명을 듣고 그러다 곧 자신도 철새를 직접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나오는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레나가 귀엽습니다. 그리고 철새에도 관심을 가지니 어쩐지 동료가 생긴 것만 같은 생각도 들죠. 그렇기에 레나가 철새를 보고 싶다고 말하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철새를 보러 가자고 말하며 같이 떠날 준비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레나의 마음은 ママ、心配しないかな。 엄마에게 있고 나오는 레나의 말에 새삼스럽게 현실을 자각 다음에 함께 보러 가자고 달래며 레나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레나가 집으로 돌아온 뒤 나오는 반가운 전화를 받습니다. 바로 취직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죠. 초등학교에 미련이 없는 나오는 곧바로 학교를 떠날 준비를 하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어째서인지 레나가 신경 쓰이고 레나도 나오가 그리웠는지 나오에게 다가와 다시 한번 철새를 같이 보러 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늦었죠. 레나는 속상한 마음을 꼭 끌어안고 터벅터벅 마음에 들었던 선생님이 사라질 학교를 뒤로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이번에는 집 앞에 버려진 스즈의 집을 발견하고 스즈가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음을 크게 다친 레나는 곧바로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문을 찾고 필요한 부분을 오려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집에 혼자 있는 마사토와 마주치고 마사토가 입어보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되죠. 마사토는 레나에게 하얀 원피스를 입히고 레나의 입술에 립스틱을 바릅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마사토가 레나를 마치 어른 여자처럼 꾸미는 모습에 경악하고 마사토를 향한 분노를 레나에게 퍼붓죠. 히토미와 마사토는 곧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차에 오릅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는데요. 집 앞에 놓인 검은색 쓰레기 봉투가 꿈틀대죠. 한편 나오는 레나가 집에 두고 간 좋아하는 것 노트를 바라봅니다. 레나가 어떤 추억으로 이것들을 좋아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노트를 읽는 동안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죠. 그러다 마음 쓰이는 한 단어를 발견, 레나를 만나기 위해 곧바로 레나의 집으로 향하는데요. 어째서일까요? 레나가 평소에 가지고 놀던 조명이 검은 비닐을 통해 반사되는 것이 보입니다. 놀란 나오는 서둘러 비닐을 풀어보는데 그 속엔 만신창이가 된 레나가 들어있죠. 나오는 추운 바람에 몸이 잔뜩 차가워진 레나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레나의 입술에 묻은 립스틱을 만지며 레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추측하고 기절했다 깨어난 레나에게 다급하게 먹고 싶은 것이 있냐고 가고 싶은 곳은 있냐고 물어보죠. 그러자 레나는 힘이 없는 목소리로 나오에게 좀 포토니 기절 아기 우체통을 보러 삿포로로 가고 싶다며 도서관에서 오린 신문 조각을 건넵니다. 나오는 도대체 아기 우체통이 무엇인지 레나가 왜 그토록 가고 싶어 하는지 의아해하며 종이를 펼치는데요. 종이에는 버려진 아기를 구하자는 취지로 설치된 아기 우체통에 대한 설명이 쓰여 있고 레나는 7歳でも会えるかな。 자기는 이제 아기가 아닌데 우체통에 들어갈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다시 눈을 감습니다. 그렇습니다. 레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어머니와 어머니의 애인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죠. 나오는 눈물을 머금고 레나와 함께 철새를 보러 갑니다. 왜냐하면 레나가 쓴 좋아하는 것 노트의 마지막 장에 철새가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되자 수많은 철새들이 두 사람의 머리 위를 지나가고 레나는 저 멀리 날아가는 철새를 가만히 바라보다 철새를 향해 달려가며
자신도 데리고 가달라고 소리 높여 외치죠. 나오는 레나의 고통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私はあなたを誘拐しようと思う。私はあなたのお母さんになろうと思う。 자신이 레나를 유괴해 레나의 엄마가 되겠다고 다짐하죠. 하지만 나오는 말을 꺼내면서도 걱정스럽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학대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엄마를 그리워할지도 모른다고, 진짜 엄마를 놓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짐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레나는 私のことお母さんって嘘言える。 나오의 상냥한 마음을 알아보고 오랜 학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해줄 나오를 お母さん。 엄마라고 부릅니다. あなたは捨てられたんじゃない。あなたが捨てるの。 여러분들께서는 작품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법 유명한 작품인데다 우리나라에서도 리메이크가 되었던 드라마라 줄거리를 아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진 않아요. 지나치게 슬픈, 지나치게 사실적인 이야기는 보는 것만으로도 진이 빠진다고나 할까요? 마치 내가 그런 일을 겪은 것처럼 괴로워져서 웬만하면 피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며칠 전 작가 사카모토 유지의 다큐멘터리를 보며 이 작품 꼭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고, 그렇게 보기 시작했다가 정말 안구 건조증을 걱정할 정도로 보는 내내 울었네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보면서 또 울었고, 원고를 쓰면서도 울었고, 녹음을 하면서도 울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까지 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랄까요? 작품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 공개되자마자 일본을 뒤집었고, 육아와 여성이 중심인 줄거리라 당연히 여자 작가가 썼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청자들은 이후 작가가 남자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참고로 사카모토 유지는 거의 독박에 가깝다시피 홀로 육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아를 하며 그야 물론 학대는 하지 않았지만 제발 입 좀 다물었으면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때때로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일까요? 작가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자신은 레나의 엄마를, 히토미를 악역으로 보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그런 자신의 생각을 녹여 작품 후반부에 히토미의 이야기를 보다 자세하게 펼쳤고, 그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어째서 한때는 천사 엄마라고 불렸던 딸을 대단히 사랑하고 아꼈던 여자가 아동학대범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작품의 깊이를 한층 더했죠. 만약 작품이 슬프기만 한, 혹은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를 유괴한 여자라는 뭔가 소재만 강렬한 드라마였다면 저도 추천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인물을 다각도로 비추는 데다 사회가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 또 모성애라는 다소 모호하면서도 신격화된 성질을 날 것 그대로 다뤘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이지 이건 남녀노소 누구나 꼭 한 번쯤은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시다마나 배우를 알고 있던 분 계실까요? 저는 마더를 계기로 제대로 알게 됐는데요. 정말이지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마더의 경우 물론 시나리오부터가 대단히 좋지만 아시다마나 배우가 레나를 연기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의 흡입력은 없었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그래서 마냥 영상 반응이 어느 방향으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시다마나 배우에 대해서도 반응이 좋다면 관련 영화 조금 더 들고 오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비필이었습니다.